어제 중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제보를 받아서 했던 그 테두리 범주 내에 있는 사건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했는데요. 본인이 대신 선생님께서 본인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학부모가 어떠한 경로로 그 번호를 취득해서 전화를 했다. 그것도 수십 통 했다. 소름 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갑질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 갑질인지 참 의문이고. 제가 유가족 부모님을 지난주에 찾아뵀었는데요. 그때 그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일 처음에 경찰이 유가족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은 해당 고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하신 것 같다라고 아예 단정을 거의 지어부셨어요. 그러다 보니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건 어찌 보면은 딸의 좋지 않은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소도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빨리 좀 치르려고 했었거든요. 경찰이 첫 단추를 깰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경찰이 좀 더 신중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유가족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가 전국적으로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낮은 수치죠. 그런데 그 같은 기간 2021년 이 교사가 아동학대로 그 고소고발된 건수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건수입니다. 250건으로 고소고발이 됐거든요. 이렇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비율이 높고 거기에 대한 이 조치는 약하고 무력화되어 있고 오히려 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 비율이 매우 높은 현상. 이것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요소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형사사건으로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도 될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금은 신고로 그냥 아무 기계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신고가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6개월, 1년은 그냥 고통 속에 그냥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는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선생님을 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들은 자기가 신고한 사실조차 있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신체적 접촉이야 좀 판단이 쉽겠죠. 폭행인지 아닌지 여부는 비교적 판단이 쉽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제가 녹화 직전까지도 지금 수사를 들어갔다 왔는데 그 유명한 그 만화가 사건과 똑같이 계속 녹음을 하셨던 거예요. 녹음을 하셨고 선생님께서는 욕설을 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언성도 안 높이셨어요. 정말 조근조근 네 행동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친구들 앞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지금 저 방금까지 수사관님이랑 논쟁을 하다 왔거든요.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사관님 의견은.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니까 그럼 교사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훈육을 해야 합니까? 교사가 적어도 교실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그 웹툰 작가 사건에서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정말 지금 드러난 게 저거밖에 없다면 저게 왜 기소가 됐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정서적 학대 관련해서는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는 기소를 좀 기계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실무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조금 더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 하급심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받는 그런 비율도 좀 높아요.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모든 것을 사실 판단해보라. 그렇게 떠맡긴 거와 사실 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교육당국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을 위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어떤 타 기관과 수사기관과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전무합니다. 전무하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온몸으로 이 모든 그 불합리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말 교육당국 깊게 각성하고 이번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뭐 과거에 우리가 뭐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사제 관계는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은 이제 학부모들이 이 교육
서비스 제공자로 선생님을 인식하고 사실상의 학부모는 학부모라기보다는 이제 고객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긴 한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했고 학교 현장은 몸살 알아왔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 정말 민원도 많이 제기했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만 해도 정말 블랙리스트에 올 정도로 많이 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거든요. 국민 여러분, 한 번만 왜 순하고 그리고 나서기에 좀 꺼려하는 보수적인 이 선생님들이 지난주에는 5,000명 그리고 지난주에는 3만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광화문으로 와서 집회를 했을까요? 그분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한 번이라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